지금부터 제12차 2019년 에너지 전략 포럼 수소 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서울경제 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2회째입니다.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소 산업의 성장 전략을 다시 짜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가 저희들 제안을 받아들여서만은 아니겠지만은 올 1월달에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소산업 강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또 송윤모 장관께서 기조 연설을 통해서 밝혀 주실 겁니다. 또 민간에서도 가장 말씀을 잘해 주실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세상 만사 다 그렇지만은 처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방울이 모여야지 또 바다도 만들어지듯이 우리 오늘 이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 생태계가 한층 더 탄탄하고 강해지는데 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수소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 또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발굴하고 해서 기사화하고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비판할 거는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에너지 12차 에너지 전략 포럼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서울경제 이종환 대표이사님께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소를 그러면 수소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제가 이 전문 서적을 좀 보니까 수소를 만드는데 안정적인 에너지가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게 수소가 에너지인데 수소를 만드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들어가서 수소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이것이 코스트가 낮아야 그래야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해보면은 그 베네핏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우원식 민주당 대표께서 탈원전에 지금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탈원전 반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원식 의원한테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원전을 좀 돌려야 된다.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만들려면은 그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원전이 제일 싼데 원전을 안 돌리면은 그러면은 수소 경제의 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만치 않다. 물론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거는 비바람이 친다든지 날씨가 어둡다든지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예. 풍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이 고르게 잘 불어줘야지 이게 풍력 발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원전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수소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의 논의의 장에서 이거를 잘 참고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소산업 사회로 가는데 수소 경제로 가는데 동력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뒤에서 동력으로 밀어주고 계시는 우리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력을 어떻게 쓸 거냐. 소위 그레이 수소 경제, 그러니까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1kg 수소를 만들 때는 8 내지 10g의 CO2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위 기후 위기의 시대에 꼭 비용뿐 아니라 이렇게 수소 경제와 같은 이런 청정 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연결해서 CO2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소를 만드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CO2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가지고 원전과 탈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점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기차, 수소차의 경쟁력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입증을 했고 또 올해 수소차 판매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서울 경제가 동력을 주셔서 시작한 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 상당한 단계에 들어섰고 그런 점에서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게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그리고 관련한 제도를 우리 이종구 위원장님과 잘 산업위원회에서 잘 풀어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수소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소 충전소 말은 수소 경제 이야기하면서 수소 충전소가 없고 차 한 대에다가 수소 가스 집어넣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에서의 인프라를 까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 수소 시범 도시를 제대로 선정하고 그것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의 맨 앞장선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런 일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송인모 장관과 함께 잘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함께 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늘 머리를 맞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앞서서 우리 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또 우리 이종구 위원장님 또 원식현님께서 아주 오늘 우리 모임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좋은 그 오프닝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넓은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소경제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네. 지난 1월에 저희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초반에 또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1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소 활용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수소차가 세계 경쟁력 1위고 또 연료전지 관련의 경쟁력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바로 수소 경제에 그때 한번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그때 사실 수소 경제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그때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R&D 로드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지난 수준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수소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물론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수소라는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누가 앞에 누가 간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민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니겠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으로 쌓아나가고 또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과 깊이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퍼스트 무버로 나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로드맵과 과연 이번의 로드맵 무엇이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수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또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또 국내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또 우리 국가와 다른 나라와의 역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담아보려고 우리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팀들의 한 6개월에 걸친 작업의 결과를 지난 1월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어프로치가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품목과 하나의 프로덕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과연 이 생태계적인 어프로치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전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22년 중장기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2040년에 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수소차 또 우리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또 이러한 활용에 관련된 이 내용과에 가기 위한 것과 인프라적인 요소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수소의 생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생 가스를 활용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과연 그런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활용과 함께 우리가 또 추출 수소를 활용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2040년 가서는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면서 또 해외와의 협력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과연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수소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1kg당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만 뭐 평균적으로 이것이 시장 가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장 가격화하고 이것이 점점 디크리징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비전을 바로 우리들이 내놓은 것이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1월에 발표한 우리 수소경제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에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 또 해나가야 될 과제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들이 해온 것이 1월 달에 수소경제 우리 활성화 로드맵 이후에 4월 달에 관련된 우리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또 8월 달에는
우리 그 추경에서 우리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보급에 대한 예산을 그 이 수소 경제 관련된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더 많은 증언이 있었고요. 또 10월에 들어서는 수소에 관련된 기술 개발 로드맵, 전주기 그 생산과 이송과 또 활용에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로 갖고 있는 우리 미래자동차, 즉 친환경차에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2030년에 관련되는 그 글로벌 경쟁력 1위로 가기 위한 그 전략을 발표했고, 그와 함께 수소 인프라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또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이러한 그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규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까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수소와 관련된 법령을 그 제정을 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 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어서 현재 1월달에 우리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그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그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소 경제가 현재 빠르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IT 강국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장이 이거에 대한 얼리 어댑터가 돼서 새롭게 시도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반이 딱 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소차 가격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900대에서 한 4,000대에서 한 4배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이제 좀 봐주시겠습니다만 수소 버스도 현재 2대에서 7대, 또 수소 택시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10대 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와 이게 택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이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소 스택을 과연 얼마큼 개인이 혼자 드라이브 해갖고 이런 테스트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계속 쭉 할 수 있는 이 버스라든지 상용차 문제, 또 승용차 관련된 택시가 과연 계속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 관련된 실증을 통한 우리 스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서 해서 버스와 택시를 가고 있고요. 트럭은 또 아시는 바처럼 우리 스위스가 저희한테 2025년까지 1,600대를 이미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수출형 우리 수소 전기 트럭을 출시 현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수소 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안전에 관한 내용들은 2번, 3번, 4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소 R&D 관련된 안전 사고의 이후로 인해서 모든 수소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완료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하고 또 제도적인로 필요한 사항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R&D 관련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설 센서들 안전설비 설치 관련 규정도 이미 이렇게 개정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2월에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소의 생산, 또 이송, 저장, 활용이 모두가 포함된 내용들이고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서도 이 수소 재정법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모두 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주셨고요. 또 어떻게 해야만 더 좋을지 원래는 안전법하고 지능법하고 두 개가 이제 별개로 이렇게 제안이 됐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는 형태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사실 외 가스나 이런 거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는 이 안전 규정을 마련을 해서 더 정확하게 더 챙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문가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정말 가깝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 안전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이 안전에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소 차와 수소 이 연료 전지 또 이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엄격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와 연료 전지 발전소 시설들을 그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 국회에 아까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우리 국회의장님이나 뭐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국회 수소 충전소지만 여러분들 국회에 보시면 정문에 딱 들어가 보면 정문을 바라보고 왼편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소를 국회에서 어느 스팟에다 넣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5개 정도 스팟이 있었는데요. 우리 윤희태 사무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안전하고 또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의원회관 바로 앞에다가 딱 져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책임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 스팟이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 의원회관 앞에 우리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엄격한 관리 또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이런 그 수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많이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부처적인 수소 경제 추진 체계는 바로 이번에 우리 법에서 그런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이 지금 각계 부처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일단 이 활용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경제가 아직 민간이 경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가격이나 모든 것이 페리티가 와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먼저 나가서 그 솔선수범을 보이고 시도해 내야 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스템도 대폭적으로 수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바꿔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소 택시 같은 실증도 배 정도 확대를 하고요. 수소 버스 보급도 한 2,000대까지 확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지난 10월달 경찰의 날에 수소 이 경찰들 보시면 이게 우리 총리께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모든 경찰 버스를 수소버스로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소버스가 이 경찰들이 이 공회전을 하거든요. 사실 버스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소버스는 이게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버스로 다 바꾸자. 라고 해서 사실 지금 특히 경찰차를 위한 수소버스 모형을 이번에 드린 건 간단하게 이 개조한 수소버스 개조한 거를 이번에 2대를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인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예 경찰 차를 위주로 한 수소버스도 우리가 개조를 해서 하나하나씩 생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수소 트럭. 왜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일반 이 휘발유와 경유 이 중요의 사용도가 우리 택시와 이런 상용차로에서 디젤과 이렇게 힘의 차이에서 사용되듯이 우리 수소는 아시는 것처럼 먼 거리에 또 힘이 크게 가는 쪽으로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수소 트럭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로부터 저희들한테 그런 오다가 또 와 있는 계기를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청소차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바꿔나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소 충전소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불편함을 없애야 해드리기 위해서 한 310기들 또 수소 시범부시 내년에 한 3개 정도 해서 이 수소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윅포인트가 무엇이고 또 만들어 나갈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석유화학에서 우리 불에서 나오는 이 부생가스,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수소, 특히 석유화학 단지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그쪽으로부터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대용량 튜브 트레일러로 옮길 수 있는 유통 허브 지역까지는 근거리 배관망을 통해서 그 생산된 수소를 올리고 그걸 대량 튜브 트레일러 통해서 근처에 있는 이런 그 대도시에 그 공급을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간다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수소 공급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그 나머지 우리 추출형 수소의 문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수전의 생산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거점형으로 해서 한 2기 정도는 커다랗게 하고요. 또 분산형 시스템으로 한 5기 정도를 저희들이 또 추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현재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의 기술 개발 메가와트급에 대해서 23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로부터의 그 수소, 그린 수소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우리의 단순히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면서의 관련된 그 우리 수소 선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관련된 우리 생태계와 이런 산업 경쟁력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대용량 액화 플랜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역할들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수소가 어떤 정부에 의한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또 시장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격의 수소 가격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또 가격 안정화하고 유통 질서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수소관 유통센터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소 경제라는 것이 단순한 앞에 맨 끝에 있는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서부터 그것을 저장하고 또 이송하고 활용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산업과 연계시켜서 이것들의 수소 경제로의 진전이 바로 우리 경제의 그 산업 경쟁력의 강화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 충전소,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된 국산화와 함께 또 필요한 것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하고요. 이에 우리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안전성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한 거를 캐치업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채우고 먼저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화된 내용 언제든지 함께 저희들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R&D를 선도할 수 있는 수전해라든지 수소 선박 열차분에 대한 것은 관계부처와 함께 대규모 R&D를 하고 이 수소 경제 생태계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궁극적으로 민간이 초창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기업이 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 전담 육성 기관 또 관련된 표준 전문가 인력에 대한 지원들을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곳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생산 중심, 또 운송 중심, 저장 중심, 활용 중심으로 그 지역별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게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산업에 대한 수소 클러스터라든지 또 에너지 융복합 실생단지를 통해서 그 수소에 대한 그 기반을 구축을 하고요. 우리 국가 혼자만이 아니라 그 해외의 어떤 우리 수소 잠재 생산국들과의 협력, 또 수소 경제의 대외적인 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수소 경제에 대한 비전을 올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의 제도와 또 내용들을 만들어 갔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이것을 활용하고 안착 단계에 들어가서 이걸 실제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실천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로 여기 우리 정부와 공공과 함께 또 민간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정부에서는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고 대책들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 주요 이벤트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자료는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소에 계신 김정원 박사님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최근에 하도 이제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1973년, 79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나면서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198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수소 미션 학회가 이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PH라고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포 하이드로젠 퓨얼 셀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수소 경제 마스터 플랜이 한번 정부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쭉 이어지다가 그 정부에서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고효율 수소 제조, 저장, 이용 기술 개발 사업단이 생겨서 한 10년 동안 한 1,0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소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프론티어 사업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수소 에너지에 뭐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후에 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 2017년 2월에 이제 발족을 했고, 그리고 작년 8월 13일 날 이 당시 이제 김동연 부총리셨는데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데이터 경제, AI와 함께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H2 월드라는 이제 수소랑 이제 연료전지 전문 전시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서 1월 17일 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후에 그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이제 국회 1호 수소 충전소가 건설이 됐고, 또 하이넷이 출범이 됐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2005년도에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이 있고 2019년에 활성 로드맵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2005년대 수소경제 활성화 마스터 플랜이 있었는데 과연 지속될 거냐? 계속 수소에너지 연구해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 정리를 해보면요. 2005년도하고 이제 왼쪽은 2005년도고 오른쪽은 이제 2019년인데 그때는 이제 프라이오리티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을 딱 했습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창출하는 정부 정책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 스코프도 2005년 당시는 수소차하고 연료전지에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수소 도시, 수소 선박, 수소 기차, 수소 드론, 터빈 등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인데 이 당시에는 그냥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없고요. 새로운 산업으로 수소 에너지가 있겠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확고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아마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수소 에너지 관련 이제 법규가 제정이 되면 수소 경제는 확고히 될 거다.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로 실제 효과는 기존 마스터 플랜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서 수소 경제는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현안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 수용성을 맨 위에다 적어놓은 이유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국민 혹은 뭐 주민의 수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적어봤고요. 처음부터 이제 이런 그 그림을 보여주면 죄송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인천의 동구고요. 요거는 이제 함양이 온 저희 대전의 이제 도안인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한다는 프래카드가 대전 같은 경우에도 양쪽 길에 계속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은 그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보시면 강릉에 이제 수전의 설비 폭발 사고가 2019년 5월에 일어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노르웨이 이제 산드비카 수소 충전소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수소 안전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그 대책은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소 안전 설명회, 또 수소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시승도 좀 하고 또 실증 사이트를 견학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홍보도 홍보 자료를 발간하고 홍보 대사 위촉하고 연구 결과도 적극적으로 시연해서 수소의 안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노력인데요.
또 상상 방안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소가 이렇게 안전하다, 수소가 이렇게 유용하다 이런 걸 계속 좀 실어서 그 어릴 때부터 그 수소에 대한 안정성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 이제 강릉 수조내가 이제 상당히 수소 연구를 하시는 정책하시는 분들한테는 커다란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누가 먼저 대응해야 했나? 또 저희 이제 수소 학회에서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수소 학회나 협회는 그 뭘 했냐? 그런 이제 좀 반성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중재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전체 밸류체인이라면 이제 생산, 저장, 운송, 뭐 활용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국가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안전 기술 분야의 국제 선도도 하고 따라서 이제 표준에 연계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민원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제기부터 해결까지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그걸 좀 양성화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민원 제기가 활성화가 되면 공청회를 열어서 그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제가 이제 대전 도안에도 프랭카드가 하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수소가 뭡니까? 안전은 뭐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서 몇몇 분들이 수소가 강릉 투팔했다 뭐 이러니까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이 답을 잘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수용성이라는 게 국민 수용성이라고 있고 주민 수용성, 뭐 이렇게 사회 수용성을 볼 수 있겠는데, 뭐 국민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뭐 탈원전, 탈석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이 될 테고,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은 이제 주민 수용성인데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함께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제 1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그 세계 아까 그 혁신 성장 그 과제에 보면 데이터 경제나 AI는 이런 수치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이 수소 경제 로드맵에는 수치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제시하는 정략적 지표가 도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긴 한데 실행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묻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충전소가 생기고 발전소가 생기는데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 계신 분들이 언뜻 답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범위를 좀 로드맵에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비관적일 때는 뭐 한 80, 낙관적일 때는 한 120인데 한 100 정도는 중간이다.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정해주면 뭐 정 안 돼도 비관적 정도는 갈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명확한 목표는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소가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빨리 상용화를 시켜서 국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수소 경제를 빨리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로드맵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하나 값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있느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근거를 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드맵에 보면 폭넓은 전문가가 좀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DOE 같은 경우에 로드맵을 세울 때 경제나 사회 하시는 분들이 수소 경제가 딱 가게 되면은 단가는 뭐 3,000원, 그리고 몇 년도에 3,000원이 가고 뭐 이 정도의 규모면 되겠다고 해서 먼저 경제하시는 분들이 로드맵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안 됩니다. 좀 줄입시다, 늘립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는데 저희 그 로드맵을 보면은 그냥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틀린 얘기지만 EU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따기가 힘든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평가할 때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수소 에너지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로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세계 시장도 좀 포함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양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뭐 솔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생 적지만 하나에서 잘하고 있고 또 현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건설을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한 그 세제 시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포함하면 좋겠다 있고요. 아까 부산중공업의 문상진 박사가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딱 두 가지 수소차, 현대 이제 넥소가 나왔으니까 수소차하고 또 이제 연료전지는 두 가지 축을 갖고 세계 1등 하겠다는 건데 연료전지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료전지는 보급은 우리나라가 1등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봐서 기술력이 1등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드맵 보면서도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거는 아까 문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 뭐 이렇게 밸류 체인뿐만 아니라 또 뭐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술은 좀 확보가 좀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소 경제법은 이제 이게 지난 11월 6일인가요? 수요일 날 그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장관님 발표 들어보니까 이건 이미 정부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 초기 시장에 정부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뭐 이렇게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초기 시장이 이제 개척될 때는 이 정부의 의지 또 정부에 대한 신뢰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지원과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추진 전략 공유인데요. 그 수소 경제 추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말은 옛날부터 해왔는데 뭐 얼마 전에는 이렇게 뭐 산업부 주관으로 이렇게 뭐 위원회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뭐 예타에 들어간다 그러고 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들어간다 그러고 또 뭐 교과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하고 있어 그걸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하다. 부처별 통합 관리를 못 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강점이 있는데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처별 통합 관리, 분야별 관리, 지자체의 특히 강점을 부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전시회 및 포럼 등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H2월드에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에 전화를 해보면 아직 뭐 수소 경제가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제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전시에 나아달라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그 전시회도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전시회마다 뭐 특징을 준다든가 여기는 수소, 여기는 뭐 생산 이렇게 준다든가 해서 기업 및 주최 기관의 예산 낭비도 좀 막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 수소 산업 선도를 위한 수소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게 목표고요.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하는 게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저희 목표인데요. 그런 그 세계 수소 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수소 전문 기관이 필요하겠다. 그게 현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뭐 얼마 전에 또 호주랑도 뭐 MOU도 맺고 한 것 같은데요.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캐나다, 사우디니까 국제 협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수소 전문 기관의 그 설립도 뭐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이제 수소 충전소가 사실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지, 특히 수도권의 수소 충전 건설이 좀 미진하다. 그리고 이제 고장에 따른 그 민원이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수소 충전 건설에는 이제 작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린드에서 오신 분이 발표해 주셨고 또 액화 충전소, 액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 액화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액화 수소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한 몇백억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가고 있고요. 또 아마 내년에는 또 예타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실증 규모로 액화 수소 쪽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기술. 이 충전소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이제 우리가 2022년에 310기를 건설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 기술이 얼마나 있냐, 외국 기술만 갖다 하는 건 아니냐. 물론 국내에도 뭐 효성이나 여러 군데 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 확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출 및 수존의 수소 생산 기술. 지금 이제 탱크로리를 하면은 운송에 따른 그 경비 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생산보다도 오히려 운송하는데 더 많이 돈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별 허브 충전소를 좀 마련해야 되겠고, 또 충소 운영비가 아마 이게 올라갔다가 기재부에서 이제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뭐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쯤 필요하다는데 그런 운영비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수소충 조치 및 운영 보조 필요인데, 이건 아마 정부에서 이미 수소차 지금은 이제 2,250만 원 정부에서 이제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수익성 확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유지 보수, 충전량, 고장 이력 등을 그 잘 파악을 한 후에 향후 기술 개발 추진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수송 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장 초기 단계에는 뭐 여기 가스공사도 김양비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가스공사나 가스안전공사원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민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랑 그 이산화탄소 사업할 때도 보면은 이제 자기네 일본 기술의 기업이 CO2 기술을 주고서 기업이 먼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잘 아시고 계시는 그 다보스에서 2017년도에 개최됐던 그 하이드로젠 카운슬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수소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라, 이런 얘기고요. 정책 입안자가 수소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첫 번째 것이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라. 또 하나는 이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과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해라. 또 하나는 산업 표준을 잘 촉진해라. 이런 그 세 가지를 하이드로젠 카운슬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정리를 쭉 해보면 단기적 과제로는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갖춘 로드맵 및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수소경제법은 뭐 조속한 제정인데 곧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보급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수소에너지가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에너지라는 게 뭐 오일 쓰는 사람도 있고 석탄 쓰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 믹스가 쭉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커지면 하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사자 간의 충돌을 잘 조율하는 것도 주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수용성 또는 이제 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세계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수소 전문 기관도 필요하고요. 인프라,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셨던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연구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19년 에너지 전략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